그래서 일단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조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의 이제 저작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보시면은 저작물은 일단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독창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사상 또는 감정이 어떤 구체적인 표현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 이제 저작물로 예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소설이라 뭐 영상물, 뭐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회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잘 아시는 저작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아이디어가 뭐 도용돼서 침해받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떤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상 보시면은 이제 복제권, 전송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이제 실무상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2차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것인데, 이 원 저작물뿐만이 아니라 원 저작물을 이제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거나 뭐 각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제 저작권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고요. 일단 저작권 좀 발생적인 측면에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잘 아시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의 뭐 출원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해야지 이제 등록되는 시점으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저작권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물이 창작되는 그 시점부터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작권을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상 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다툼의 여지가 없겠죠. 내가 이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라는 것이 인정이 될 테고, 또 저작권 침해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때 이제 등록된 저작물을 이제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이제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이 법률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이제 침해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런 구제, 뭐 민사적으로 제일 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될 테고요.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원칙적으로 이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제3자가 하는 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고발이라고 하는데, 이 고발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영리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고발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론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뭐 보통 제목이나 광고 문구와 같이 굉장히 짧은 문장에도 이제 뭐 저작물로서 인정이 돼서 저작권 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뭐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페이지를 넘기셔서 5페이지를 보시면 박스 2개에 이제 실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소설가 이회수 씨가 트위터에 이제 트위터 글을 많이 쓰시는데, 이 트위터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회수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자책으로 발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회수 씨가 이건 저작권 침해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서 일단은 뭐 창작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이 박스를 보시면은 판례 문구가 이제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 4번째 줄 정도 보시면은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악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트위터 글이 아시다시피 140자 내외로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회수 씨 글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독창성이 부여가 돼서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 21 노래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어느 그 라면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이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상에 광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21 이제 작곡자 뭐라는 사람이 이게 저작권 침해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그 이회수 씨 트위터 글과는 반대로 이 판례를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이 문구 자체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독창성이 좀 부여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저작물로서 인정이 돼서 저작권법상의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런 짧은 문장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보통 이제 뭐 보도 기사 같은 경우 많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저작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작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가 과연 무엇이냐가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뭐 날씨라든지 뭐 주가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란, 부고란 등 같이 이제 정말 단순한 팩트만 가지고 이제 구성된 기사 이 경우에 이제 뭐 저작권법상의 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자들이나 이제 방송국에 그런 의견이 들어가서 뭔가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면 보통은 이런 제한적인 기사들 말고는 일반적으로 실무상 많이 창작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도 기사지만 뭐 신문 기사지만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기사에는 또 사진들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사진이라는 것 자체도 그 사진 자체로서 이제 저작물로서 하나의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저작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음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음반을 샀다. 그래서 음반을 사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뭐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튼다. 과연 이제 저작권법 위반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무슨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작권법 또 조항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29조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운반 또는 영상 저작물을 재생해서 공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내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음반을 가지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서 뭐 장사를 한다, 뭐 음식점을 한다라는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저작권법상 규정에 의해서. 근데 이제 항상 법률 규정은 예외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다음부터 보시면 이것을 보통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보시면 1, 2, 3, 4, 5, 6번에서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단란주점, 경마장, 골프장, 뭐 선박, 열차, 호텔, 그리고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백화점에서도 한국저작권협회 등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재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반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에서 불법 복제 저작물의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작권 안에는 복제권이라는 그런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적으로 뭐 DVD를 정상적으로 구매를 해서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가 돼요. 그래서 복제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규제를 하면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작권법상에서는 일정한 제한 안에서 사적인 용도로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을 보시면 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DVD를 사서 이거를 뭐 컴퓨터 파일로 하기 위해서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그런 규제에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허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 P2P 프로그램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운받을 때 뭐 불법 파일들이 많은데 이런 다운로드까지 여기서 말하는 사적 복제, 허용되는 사적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보통 뭐 서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적 복제의 경우에도 복제하는 대상 자체가 적법한 그런 저작물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우리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P2P 프로그램이나 뭐 아시는 뭐 토렌트 파일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다운로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업로드되고 공유되는 그런 뭐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공유되거나 이제 업로드되는 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제권이나 아니면 또 전송권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로드나 공유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법 복제 저작물의 다운로드에 대해서 뭐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가 명백하게 아직까지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8페이지 보시면은 한 판례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운로드 할 당시에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필적이라는 것이 이게 좀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이거 가능성을, 이게 불법적인 것임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은 이거를 저작권법상에서 허용하는 사적 복제에 해당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서 이런 점은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8페이지에서 이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뭐 영화 포스터나 아니면 영화 장면 중에 하나를 조금 쓰고 싶다라는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인용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인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꼭 출처를 밝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법원은 이제 인용하는 그 부분이 전체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그런 주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주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물러야지만 여기서 허용하는 인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인용하는 내용이 완전히 주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허용될 수 있는 인용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인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9페이지 다음 사례로 넘어가서 미술품의 저작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례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뭐 고전 작품, 18세기 외국 미술 작품을 화보에서 복사해서 사용했다. 요게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근데 이제 저작권법상 이제 보호가 되는 저작물들은 이 보호 기간 자체가 영구히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39조에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작권법의 침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사진을 그 유명 회화를 찍어서 만든 화보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나 아니면 사진을 모아서 만든 화보 자체가 어떤 독창성이 인정돼서
하나의 저작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화보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자인 뭐 사진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 실제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법무법인에서 이 연예인들 사진들을 이제 퍼서 뭐 블로그 같은데 쇼핑몰 블로그나 이런 곳에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이 특이한 거를 하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사실 이제 퍼블리시티권이 아직까지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희 현행법상이.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원래는 이제 영미법에서 조금 인정이 되고 있는 권리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자기 뭐 초상이라든지 사진, 뭐 이름, 뭐 목소리 등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적 권리 중에 하나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요즘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근데 실무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 퍼블리시티권을 과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초상권이나 뭐 인격권 같은 것들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판례들은 퍼블리시티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조심하실 거는 일단 사진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독창성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작물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진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